안녕하세요. 당신과 소통하고 싶은 남자 헬렌 여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어떠한 부분을 후회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단순히 제가 후회했던 순간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 말고도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좀 삶에 좀 도움이 되고자 시각장애인이 된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그런 분들에게 좀 이 경험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후회를 하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후회를 하는 순간들이 다들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이 후회라는 감정은 인생을 단 한 번밖에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하는 순간들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라는 감정은 내가 결코 이제 그 이전의 과거에서 해낼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미래의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좋지만, 그냥 단순히 후회해서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이런 후회를 하게 됐을 때, 뭐, 성공적인 사람 아니면은 이런 후회에 대한 감정을 뭔가 이겨낸 사람, 그런 분들은, 지금의 순간보다 앞으로의 삶은 더 열심히 살면 돼. 과거의 순간보다 지금은 더 열심히 살면 돼. 라고는 하지만, 이전에 후회를 했던 사람들은 이전의 삶을 내가 실패하거나 했었는데 앞으로도 내가 이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좀 거기서 좀 벗어나기가 좀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는 특별한 경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 다른 세계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제 얘기가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후회의 순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시각장애가 되고 나서, 병원을 자주 갔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18살 때 망막색소 변성증 진단을 받은 다음에 병원을 좀 여러 군데 다녔었는데, 그 이유가 그 부모님도 그렇고 이 병이 있다는 것 자체도 알지 못했고 이 하나의 진단만으로는 믿기지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 그 병원 이제 갔었는데 똑같은 진단을 이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좀 절망에 가까운 그런 감정들이 좀 왔었죠. 저는 이런 시각장애가 온 다음에 엄청나게 막 절망했다. 어떤 분들은 막 좀 더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삶의 막막함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병원을 여러 군데 자주 갔었던 게 독이 된 건지, 저 병원이라는 곳 자체를 가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누구나 뭐 그렇겠지만, 내가 1시간 이상으로 이제 검사를 막 받고, 진료를 막 기다리는 시간도 막 거의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막상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면은, 진단에 대한 얘기만 듣지, 내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내가 희귀 질환이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삶을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정도에서만 그치다 보니까 내가 병원을 굳이 가야 되나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설사 들었다고 해도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약을 좀 먹으면서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좀 시각 장애가 오고 나서 시력이 안 좋아진 다음에 유지를 하는 상황이 좀 되었는데, 이전에도 그런 그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복용하면서 어, 지금의 상태를 유지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냥 병원 굳이 가서 뭐해? 나 어차피 치료도 못 받고 하면서 포기했던 그 순간이
지금 좀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좀 그 상황을 좀 잘 유지를 했으면은, 그래서 그럼에도 잘 유지를 했으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력 상태가 조금이라도 유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고, 이거는 오히려 막 병원에 갔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을 앓게 되어서 더 나빠졌다. 막 이런 생각도 하긴 들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의 그냥 어떤 자기 합리화 같은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게 뭐 병원에 갔다고 해서 내가 달라졌을까? 병을 안 갔다고 해서 내가 지금의 상태보다 더 좋아졌을까? 하면은 분명히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고, 그냥 병원에 가서 꾸준히 그 약을 먹고, 현재 계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래에 있을 치료 방법을 좀 계속 기다렸으면, 좀 더 이렇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나 이렇게 저와 비슷하게 병원에 가서도 어떤 소용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듣지 못했다 그랬으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현상 유지를 하는 것 그런 거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의사분들도 좀 그 바쁘거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알지만 단순히 진단만을 얘기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내가 관리를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좀 더 환자분한테 물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 환자를 상대해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환자에게 있어서 의사 선생님의 말은 좀 절대적인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어떠한 기관 뭐 아니면은 어떠한 방법을 좀 더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아니면 좀 어떤 치료 방법이 있으니 좀 기다려보자. 이런 한마디, 그런 얘기를 긍정적인 메시지가 좀 환자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거는 첫 번째랑 좀 뉘앙스가 비슷하긴 해요.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시력이 좀 저하됨에 따라 시야가 좀 더 좁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활용했던 게 확대기거든요. 화면 확대기인데 이게 좀 네모나게 돼 있어 갖고 그 게임기처럼 생겼는데 이 뭐 배경 화면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크기도 바꿀 수도 있어요. 글자 크기도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이제 배경의 검은색에 노란색 글자에 화면을 좀 더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한 상태로 이렇게 제가 책을 읽거나 대학 생활을 할 때 좀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3년쯤 지나고 보니까 좀 망가졌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수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수리 비용 자체가 기기 그 구입 비용이랑 좀 비슷해져서 그냥 수리하지 말고 비싸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지내지 뭐 하는 생각으로 그 활자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PC나 아니면 스마트폰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듣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활자에서 좀 멀어진 그게 저한테는 조금 더 시력 저하의 좀 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스마트폰이나 PC를 제가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눈을 혹사시킬 정도로만 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좀 덜 본 것 같아요. 눈을 좀 피하는 방식으로 눈을 감으면서 사용한다든가 음성으로만 듣는다든가 근데 이게 그거 저한테 있어서는 활자를 계속 보고 이게 시각을 내가 눈으로 본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이게 신체에 계속 각인시켰다고 해야 되나? 눈으로 계속 본다는 걸 계속 이렇게 인식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눈을 감아버리니까 그냥 눈이 없어도 된다고 이런 것을 신체가 받아들인 건지 좀 그 뒤로부터도 계속 좀 시력이 좀 더 안 좋아지고 눈에 좀 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눈을 계속 좀 쉬어줘야 시력이 좀 더 유지되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시력 기능을 좀 계속 활용을 했었어야 좀 더 이렇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어떤 신체적인 뭐 이렇게 현 신체적으로 좀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어디가 뭔가 이렇게 아팠을 때 그거를 이렇게 아파서 쉬는 게 좋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계속 무작정 쉬는 게 아니라 좀 그거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신체 부위를 계속 조금 어느 정도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있어서는 좀 재활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부분을 좀 더 계속 활용을 했었으면은 시력을 계속 좀 눈으로 보고 했었으면은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거는 좀 누구나 비슷한 시각장애는 좀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빨리 기초 재활을 좀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한 2년? 3년 정도는 그냥 어디 시각장애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최대한 내가 전공을 살려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집중을 좀 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잘 되지 않고 어, 점자를 익히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기간을 좀 더 미리 일찍 갔었으면은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내가 그 점자랑 뭐 독립보행이나 아니 이런 보조기기 활용 이런 것들을 좀 더 익혔더라면 좀 더 빨리 내가 시각장애인으로서 좀 자립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특히 좀 보행이 있어서는 제가 저시력일 때 보행 훈련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곳에 가지는 않았지만 보행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을 때 이걸 내가 굳이 왜 배워야지?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진지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독립보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단기적으로 한다고 해서 막 실력이 늘어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 있어서는 좀 도움이 좀 이렇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당장에 필요한 것들, 당장에 해야 되는 것들에만 급급해서 내가 중장기적으로 내가 혹시나 무언가에 발생할 수 있는 일, 그런 거에 대한 혹시나 준비는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막상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 저시력이었을 때 좀 보행을 했었으면은 지금에 와서는 조금 더 자유롭은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제 경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한번 제가 이제 후회했던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지금 했던 제 그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기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런 후회의 순간이 아니라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어떤 좀 긍정적인 면이 있었는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자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뿅!